교과서 22에서 29쪽 빅뱅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가 탄생하고 변화해서 오늘의 우주가 되기까지 그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37억 년 전 마치 폭발하듯이 우주가 시작되었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온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입자들은 서로 뭉쳐서 더 큰 물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기본 입자가 뭉쳐서 핵자가 되고, 원자핵, 원자 그리고 별과 은하를 만들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빅뱅과 함께 기본 입자인 쿼크, 전자, 중성 미자 등이 생겨났습니다. 몇 초 후 우주의 온도는 많이 낮아졌고, 쿼크 3개가 모여서 원자의 핵을 이루는 핵자를 형성합니다. 업쿼크, 업쿼크, 다운쿼크가 모이면 양성자, 업쿼크, 다운쿼크, 다운쿼크가 모이면 중성자가 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 중입니다. 몇 분 뒤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졌고, 핵자인 양성자와 중성자의 조합으로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양성자 1개는 수소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는 중수소 원자핵,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면 삼중수소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 2개씩 모이면 헬륨 원자핵이라 부릅니다. 물론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인 전자도 아직 뭉치지는 못했지만 우주 공간 계속 돌아다니고 있겠죠. 38만 년 뒤에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까지 내려갔고, 드디어 원자를 이루게 됩니다. 온도가 충분히 떨어져서 빠르게 움직이던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힐 수 있는 온도가 된 거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주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원자가 형성된 후에는 중성의 우주 상태가 됩니다. 원자는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구속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 입자가 가득한 우주가 된 것이죠. 이전의 우주는 입자의 개수도 너무 많아서 빛이 직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낀 상황 같았죠. 원자가 형성되어서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었고, 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우주가 되어서 빛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처음으로 직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빛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맑은 우주가 되었죠. 이렇게 빅뱅으로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것을 빅뱅 핵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극히 미량의 리튬과 베릴륨도 만들어졌는데요. 무시할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이죠. 그렇다면 더 무거운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붕소, 탄소, 산소, 철, 금, 이와 같이 무거운 원자들은 빅뱅 핵 합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죠. 이를 별의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특징을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빅뱅과 함께 없던 시공간이 탄생합니다. 에너지와 물질도 생겨났죠. 이때 입자는 2개씩 생겼는데요. 이를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빛 알갱이가 입자와 반입자를 만드는 과정이죠. 쿼크가 생겨나면 반쿼크가 함께 생겨나는 거고, 전자가 생기면 반전자가 함께,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가 함께 이렇게 쌍으로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입자와 반입자가 입자와 반입자 쌍이 빛으로 소멸되는 과정을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에너지가 충분했던 초기 우주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온도가 식으면서 이 쌍생성 과정은 먼저 멈췄고, 입자와 반입자 모두 쌍소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입자가 아주 조금 더 많아서 반입자와 함께 모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남은 이 기본 입자들이 오늘날의 우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몇 초 후에 이 기본 입자들이 뭉쳐서 핵자를 형성하죠.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데요. 위커크 아래 쿼크가 모이면 총 플러스 1의 전항량을 갖는 양성자가 되죠. 위커크 아래 쿼크가 모이면 총 전하량을 갖지 않는 중성자가 됩니다. 전하량이란 전기적 성질로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값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로 양성자가 더 많이 생겨났는데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주 조금 무거워서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양성자는 다운쿼크 1개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다운쿼크 2개를 가지는데요. 업쿼크보다 다운쿼크가 아주 조금 더 무겁기 때문이죠. 무거운 물질을 만들 때에는 더 큰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중성자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양성자로의 변환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양성자가 더 많은 7대 1의 개수비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몇 분 뒤에 온도는 더 떨어졌고 이 핵자들이 뭉쳐서 원자 핵을 만들었죠. 양성자 1개는 수소핵, 양성자 2개는 헬륨핵입니다. 수소핵이 헬륨핵보다 더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먼저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이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이전 과정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7대 1로 넘어가 보면 헬륨 1개를 만들 수 있는 조합으로 수소 12개를 만들 수 있네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됩니다. 수소 1개와 헬륨 1개의 질량비는 약 1대 4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총 수소와 헬륨의 전체 질량비는 3대 1이 됩니다. 빅뱅 이론 학자들은 계산으로 이를 예측했고 이후에 오래된 별에서 스펙트럼 관찰 결과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밝혀냈습니다.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 우주는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산란하는 불투명한 우주, 흐린 우주였습니다. 38만 년 뒤 온도는 3000켈빈으로 낮아졌고 원자 핵에 전자가 구속되기 좋은 온도였죠. 중성 상태의 원자가 형성되었고 빛이 처음으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우주, 맑게 개인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때 처음으로 직진하기 시작한 빛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TV나 라디오의 잡음의 1%가 바로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전자기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태어날 때의 울음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셈이죠. 이를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또한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우주는 2.7켈빈인데요. 섭씨 온도로 이 2.7켈빈은 영하 270도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추운 우주인 거죠. 우주를 관측한 결과 모든 방향에서 이 물질이나 에너지의 분포가 거의 완벽히 같은 등방성과 균일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지만 완벽히 균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질들이 한 곳에 뭉칠 수 없었겠죠. 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불균일성을 보이는데 그곳에 물질들이 모여 별을 이루고 은하를 이뤄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